자, 지금 방금 했던 내용이 저희가 반환값을 받는 방법하고 아웃 파라미터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서버 쪽에 있는 결과값을 클라이언트 쪽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뭔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개 변수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함수가 있으면 함수를 기준으로, 왜 함수를 기준으로 하냐면 매개 변수 거가 누구 거냐면 이 매개 변수라는 게 함수 거거든요. 이 매개 변수가 일부러 조그맣게 썼어요. 함수 쪽의 변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기준으로 값을 입력받는다, 값을 출력한다, 내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함수를 기준으로 이 매개 변수의 목적이 함수 쪽으로 값을 가져오는 데 사용이 되는 매개 변수면 입력 매개 변수, 함수 쪽에서 값을 내보내는 쪽으로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얘를 출력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그럼 어떤 게 입력 매개 변수고 출력 매개 변수인지 한번 잠깐 보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얘는 매개 변수 psum과 RHS, LH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으로 이 매개 변수가 쓰이고 있냐면 내 함수 쪽에서 값을 내보내는 쪽, 그러니까 다른 메모리 공간에 쓰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코드는 보면 LH와 RHS는 값을 뭐 하고 있어요? 읽어와라잖아, 읽어와라. RH, LH의 값을 10, 20으로 읽어와서죠. 그죠? 그러니까 읽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네 두 개는 뭐가 되겠습니까? 입력 매개 변수. 얘는 뭐가 될까요? 출력 매개 변수. 아시겠어요? 다음에 저희 이제 그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매개 변수를 이 두 가지로만 나누는데 보통 그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입력 매개 변수, 출력 매개 변수, 입출력 매개 변수. 입출력을 동시에 하는 매개 변수들이 있거든요. 조금 이따 예제는 보여드리고,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냥 입출력 매개 변수도 그냥 출력 매개 변수도 바라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거를 나눠서 그냥 입출력 매개 변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C# 같은 경우는 그 레퍼런스 매개 변수, 참조 매개 변수 정도로 부르는데요. 우리는 C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니까 두 가지로만 보면 된다. 입력 매개 변수, 쓰는 거면 출력 매개 변수. 자, 요 정도 했으면 이제 그 입력, 출력 매개 변수에 대한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복사. 네,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하셨나요? 자, 그럼 여기다가 주소를 이렇게 붙였어요. 왜 이렇게 주소를 붙였냐면 이유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연습을 해보려고 한번 붙였고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주소를 넘기더라도 언제든지 값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값과 20값을 얼마든지 참조해서 값을 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소를 넘겼으니까 첫 번째 인수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에스테리크 P 붙이고요. 에스테리크 P는 안 붙여도 돼요. 사실 안 붙여도 되는데 그냥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코드를 작성할 때 포인터들은 다 P를 붙여요. 일반적으로. 그래야 이제 우리가 딱 저 변수를 봤을 때 포인터 변수구나. 그런데 또 요즘에는 많이 생략하는 또 경우도 있는데, 기존 뭐라고 해야 될까? 오픈 소스 같은 것들을 많이 보면 모두 다 P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P를 붙이는 관리를 따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P 이렇게 썼어요. 이건 틀린 코드죠. 이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소를 더하고 있죠? 그럼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값을 더해야 되니까 뭐 붙여야 되죠? 그렇죠. 네. 여기 앞에는 뭘 붙여야 된다? 에스테리크를 붙여야 10값을 가져와서, 에스테리크를 붙여야 20값을 가져와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제 문제. LHS와 RHS는 입력 매개 변수일까요? 출력 매개 변수일까요? 입력? 출력? 네, 입력 매개 변수. 네, 맞습니다.
왜냐면 포인터를 붙이냐 마냐의 차이점이 아니라 목적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RH와 LHS는 뭐 하고 있어요? 10값을 읽어오고 있죠. 20값을 읽어오고 있죠. 함수 쪽으로 읽어와서 그 값을 합해서 그 30의 결과치를 어디다 담고 있어요? P썸에다가 담고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그리면 조금 전과 이제 차이점은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예요. 포인트는 주소로 담기 위해서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터가 중요하다 하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문법적으로 모르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 B에 10, 20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는 썸이 이렇게 있고 0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모두 다 뭘 받았냐면 참조를 받았어요. 참조. 위치를 받았다는 소리죠. 위치. 바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PLHS 포인터 주소를 받았는데 얘는 뭘 받았냐면 PRHS 얘는 누굴 받았냐면 Psum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 참조를 받았어요. 모두 다 포인터로 주소를 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메모리 공간, 그러니까 add 쪽에서 이 메모리를 바라보면 뭐라고 부른다? 애스트리크 PLHS라고 부른다. 이쪽에서 다시 이 메모리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다? 애스트리크 PRHS라고 부른다. 아주 좋아요. 이쪽에서 바라보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애스트리크 Psum이라고 부른다. 했죠? 한마디로 아까는 복사본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복사본의 결과를 더했는데 이제는 원본의 결과를 더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로 이 메모리를 찾아가서 원본의 결과치를 가져온 거예요. 10을 가져와서 원본을 가져온 거예요. 20을 가져와서 그거의 합을 구해서 어디다 넣은 거냐면 다시 이 메모리 공간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30의 결과치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인수로 전달하는 방법을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부르는데 이거를 주소로서 부르냐, 참조로 부르는데 얘를 값으로서 부르냐 이렇게 해서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별로 그 단어를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개념을 아시면 돼요. 조금 전에는 파라미터를 인수로 전달할 때, 인수를 파라미터로 전달할 때 값을 전달했고 지금은 누구를 전달하고 있어요? 위치인 주소를 전달하고 있다. 이해하시겠죠? 값을 전달하면 복사본이 만들어지지만 위치를 전달하면 값의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소를 가지고 언제든지 위치를 가지고 그 값을 찾아가서 원본의 값을 사용한다. 우리가 주소를 가리키는 이유, 주소를 담는 이유는 언제든지 그 주소를 담는 목적이 아니라 그 주소를 이용해서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니까. 아시겠죠? 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이라 그랬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딱 갖춰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C 언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함수까지가 그래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문법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아직 구조체라는 문법도 있고 파일 출력도 해야 되고 전처리라는 것도 해야 되고 부가적인 문법들도 여러 개 있고 아직 포인트 안 한 배열 포인터도 있고 함수 포인터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하는 어떤 부가적인 요소, 구조체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어찌됐건 나머지 문법들은 약간 부가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정도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문법적으로 어렵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은 반복적인 학습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저희가 연습할 때나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지만 실전에서는 절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선 add 함수를 잘라서 저희가 메인 함수 아래다가 이렇게 놨어요. 아래다가 놨습니다. 아래쪽에다 놨어요. 메인 함수를 놨어요. 그리고 컴파일을 시켜보세요. 될까요? 네, 방금 제가
키를 눌러서 이렇게 오류 내용이 뜬 걸 확인했는데 이런 오류가 나요. 이렇게 워닝도 하나 떨어졌고 또 애드도 하나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자, 컴파일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파일러는 이 텍스트 코드를 뭘로 변환해야 돼요? 컴퓨터가 이해하는 명령어 바이너리와 데이터 바이너리로 바꿔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작성한 이 텍스트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정기적인 신호인 영과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줄 단위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해석을 해와요. 자,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컴파일러예요. 너무 웃긴가요? 하여튼 컴파일러야. 컴파일러인데, 그래. 이게 메인이네. 이게 프로그램 시작이구나. 컴파일러가 이렇게 생각해. 블록이 시작이네. 여기서부터 메인의 명령이 시작되네. 여기서부터 해석해. 메모리 공간에다가 2개 만들어서 12, 10 넣고. 그래. 썸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0으로 넣으라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당황해. 왜 당황하겠어요? add가 뭔지를 몰라. 만약 add 함수가 위쪽에 있었다면 이렇게 해석해. 자, 이제 봅시다. 자, 제가 누구라고요? 컴파일러. 제가 컴파일러요. 저만 즐겁죠? 자, 여기다가 넣었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해석해. 다시 컴파일러가 void, add, 그리고 매개 변수들, 이거 함수네. add라는 함수를 나타내는구나. 이걸 알았어. 이제 그래서 함수 심볼 테이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등록을 해요. 이건 함수야. add라는 건 함수야. 이렇게 등록을 해. 컴파일러는 이제 이게 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의 명령은 시작되는구나. 명령은 이 2개를 더해. 그래서 여기다 넣어. 그래서 막 해석해. 이렇게. 이것도 막 계속 해석해요. 막 해석해서 여기까지 딱 들어와. 이게 뭐였지? 아까 등록했던 함수 테이블을 뒤져봐. add라는 게 있어. 이거 함수였구나. 라고 이해를 해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좀 컴파일이 잘 됐어야 되는데, 컴파일러가 잘, 동작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이해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결론은 함수가 이렇게 부르는 함수보다 정의된 함수가 아래쪽에 있으면, 결론적으로 컴파일러는 이 코드를 봤을 때, 이런 코드로, 이거 컴파일러가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뭔지 모르니까 에러지. 컴파일러가 해석을 못하니까. 바이너리 코드로 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함수를 부르는 함수보다 정의된 함수를 항상 어디다 올려야 돼요? 네, 위쪽에다 주구장창 올려야 돼요. 그건 미친 짓이죠. 왜냐면 저희는 연습하니까 함수가 2개, 3개 이거밖에 안 되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하면 그러겠어요? 라인수로만 몇십만 라인이에요. 웬만한 프로그램 10만 라인이 넘어가요. 그 말은 함수만 해도 몇천 개, 몇만 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먼저 호출하는, 너무 웃겨서 제가 웃었고요. 호출하는 애보다 위쪽에다 그러다가 프로그램이 더 힘들지. 그거 하는 게 프로그램보다 더 힘드는 작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불가능하다. 결론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아시겠죠?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자,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면 이렇게 에러가 컴파일이 안 돼. 왜? 해석을 못 해. 왜? 얘가 누군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가 함수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애들은 함수야 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뭐 하기 전에, 이 문장을 만나기 전에. 아시겠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리 언급한다 그래서 우리말로 선언이라고 해요. 영문으로는 declaration, 정의는 우리는 definition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선언, 함수 선언이라는 걸 해야 돼요. 함수 선언을 할 때는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어. 이게 함수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니까 뭐만 있으면 되냐? 얘만 있으면 돼요. 컨트롤 C. 자, 복사합니다. 얘를 뭐라고 그래요? 함수의 시그니처. 선언은 뭘로 하는 거야? 함수 시그니처로 하는 거야. 왜? 이것만 알면 뭘 알 수 있으니까. 함수는 리턴 타입이 이거고 함수의 이름이 이거고 매개 변수 리스트를 이거라고 갖는다. 이렇게 딱 알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복사.
복사해서 미리 언급해주면 된다니까요. 위쪽에다 알려주는 거야. 넌 함수야. 이렇게 딱 세미콜론을 딱 찍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add 함수 선언이라고 불러. add 함수 선언 이렇게. 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얘는 함수야. add라는 건 함수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그럼 컴파일러가 막 해석을 하다가 애들을 딱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는 함수 심볼 테이블에서 얘는 함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래쪽에 이제 실제 정의가 돼 있으니까 언젠가 해석을 하다 보면 정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정의를 바탕으로 이게 동작하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선언을 했더니 실행이 되더라. 네, 실행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사 아직 안 끝났어요. 두 가지를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복사. 네, 복사하도록 합니다. 복사. 네, 복사했어요. 자, 사실 함수 선언에는 뭐는 포함되지 않냐면요. 이 이름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렇게 선언에는 이름은 이렇게 포함되지 않아요. 이렇게 요 정도. 이게 이제 함수의 선언 정보. 이게 시그니처예요. 그러니까 변수명은 시그니처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있으면 딱 우리가 느낌적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첫 번째 인수가 뭐지? 두 번째 인수는 도대체 뭘까? 세 번째 인수는 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앞에가 P썸인지 뒤에가 P썸인지 이게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변수명을 그냥 쳐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실행한다라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저 변수명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시그니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어라. 이렇게 변수명을 함께 적어서 함수를 선언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아주 잘.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더 남았어요. 두 개를 하고 마무리를 칠 건데, 자, 오늘은 재밌는 걸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솔루션 안에다가 프로젝트를 하나만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왜? 저희는 물론 이제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만들어져요. 이거 누가 만든 그 개발 도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도구냐면 MS 마이크로소프트 애들이 만든 도구죠. 비주얼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 애들이 프로그램 만들어라 해서 개발해 놓은 거예요. 저희 예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호미 같은 걸 만들 때 호미를 모두 다 손으로 만들지는 않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쇠를 녹이는 또 다른 도구들도 있을 거고, 당금질을 하는 또 다른 도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만들어내는 데는 연장을 만들거나 도구를 만들어내는 데는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네, 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도 어차피 개발 도구예요. 개발 도구는 또 다른 개발 도구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만들어내잖아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뭐라고 정의했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프로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도구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도구를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이 도구도 소프트웨어고 이 도구는 누가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그렇죠. MS 애들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MS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관련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문서들, 필요한 그 파일들의 집합을 우리는 솔루션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맨날 뭘 만들어내냐면 항상 이렇게 솔루션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MS 애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으니까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솔루션이라고 하고 솔루션 안에는 내가 만약에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게임 프로그램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있어야 돼요. 서버라는 서버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또 서버에는 또 DB 프로그램도 있어야 돼요. 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는 3D 엔진, 그래픽을 동작시키기 위한 그래픽 라이브러리, 3D 엔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는 프로젝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독립적이잖아요. 얘는 클라이언트, 얘는 서버, 얘는 DB, 얘는 네트워크.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그래픽. 독립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솔루션 안에도
독립적인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부르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솔루션 내의 문서들의 집합, 파일들의 집합을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뭐 만든다고요? 프로젝트 하나 만드는데 우리는 관련성은 없어요, 사실. 원래는 솔루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관련성 있는 프로젝트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관련성은 없고 단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저기 add라는 함수를 만드는 사람과 메인을 만드는 사람이 달라요. 제가 아까 일반적인 그 소프트웨어는 10만 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10만 줄을 계속 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막 혼자 몇 년 동안 칠까요? 그러니까 혼자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너무 대형화돼서 협업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너는 이걸 개발해, 나는 이걸 개발할 테니까 그럼 너는 이걸 가져다 써, 내가 개발해 놓은 걸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연습하니까 파일 하나 어디다가 다 때려박고 있어요. 메인에다가 모두 다 때려박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해보겠다? 분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드디어 뭘 했냐? 기존에는 메인 함수 하나에다가 모든 코드를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를 나눌 수는 없어. 하지만 드디어 함수가 두 개잖아요. 메인 함수는 클라이언트 코드, add는 서비스 코드.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 지금 정수를 더하는 게 너무 급한데 너가 만들어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쪽 파일에다가 작성을 해서 컴파일해서 내한테 주는 거고요. 나는 이제 그게 개발됐다라는 전제하에 클라이언트 코드를 개발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는 그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인터페이스만 알려줘. 너는 내한테 결과치를 정수로 던져줘야 돼. 내가 인풋으로는 정수 2개를 줄 테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애들을 개발하는 거지. 물론 이건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얘는 애들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나는 이제 그 애드가 개발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메인 코드를 개발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코드를. 그리고 얘도 완성되고 나도 완성되면 결합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정도의 코드에서 그걸 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거 비슷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파일은 절대 한 파일에 써있지 않다. 그래서 관련성 있는 함수들끼리 하나의 파일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파일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달려가는 거예요. 간단한 예제를 선보이도록 하겠어요. 우선은 자,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와 지금 독립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의 오른쪽 마우스, 솔루션의 오른쪽 마우스. 그러면 여기 추가가 있어요. 추가.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새 프로젝트. 왜냐하면 여기 프로젝트 지금 EX09인데 이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추가해서 프로젝트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입력했던 창과 똑같은 창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이거 그 비주얼 스튜디오 말고 아이디가 뭐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고요. 뭐 또 오픈 진영에서는 이클립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아이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냐?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는 이제 부르는 용어가 좀 다를 뿐이에요. 뭐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고 막 이런 용어가 좀 다를 뿐인데 어찌됐건 우리는 똑같이 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이름은 우리가 add라는 함수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뒤에다가 앱자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add app 그러니까 add app 이렇게 입력할 수 하도록 하겠어요. 하셨어요? 확인. 그러면 짜잔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거는 아까 만든 프로젝트고 이건 방금 내가 만든 프로젝트. 아시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사용할 거냐면 위 거 add app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런데 아래쪽 거가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돼. 잘 보면 아래쪽 거가 볼드 처리돼 있어요. 좀 굵게 돼 있고 위쪽 거가 얇게 돼 있어. 프로젝트를 잘 보면 착한 사람만 보여요. 잘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막 컨트롤 F5 누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누구가 실행되냐면 얘 거가 실행돼.
우리는 위에 거 실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프로젝트의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누르잖아요. 그럼 볼드 처리가 바뀌어. 위에 거가 좀 굵게 돼요, 프로젝트가. 착한 사람만 확인할 수 있어. 착한 사람만 보면 좀 굵어졌죠. 네, 그게 바로 시작 프로젝트라는 뜻이에요. 시작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지금 키를 시작하면 누구부터 시작하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파일 몇 개 만들어야 돼요? 파일 몇 개 만들어야 돼요? 2개. 왜 2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함수당 하나씩 만들기로 했잖아. 함수 몇 개 있어요? 메인 함수 하나, add 함수 하나. 그래서 파일 몇 개? 2개. 그래서 한 파일에는 뭘 넣고? add 함수를 넣고요. 또 한 파일에는 뭘 넣고요? 메인 함수를 넣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개발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add 함수는 이 사람이 개발하고, 메인 함수는 내가 개발하고. 아시겠죠? 지금은 어렵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연습할 거예요. 그러면 쉬워지니까. 자, 그래서 파일 몇 개 만들어요? 2개.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우리가 바로 파일을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추가를. 이 프로젝트를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우리 맨날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추가를 누른 다음에 새 항목 추가 이렇게 누른 거나, 단축키로는 Shift Ctrl A 이렇게 누르면 바로 파일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파일을 입력한다고요? add.c. 네,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또 Ctrl Shift A를 눌러서 main.c.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도 main.c가 있고 여기도 main.c가 있지만 이 2개는 전혀 다른 파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헷갈려. 여기 보면 막 이렇게 창이 떠 있으니까 이거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얘가 메인인지 제가 메인인지 모르면 헷갈린다. 이따가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저희는 파일 이렇게 2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쵸? 좋아요. 그럼 main.c로 갑니다. 따닥! 이 main.c.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개발해놨던 곳으로 간 거죠. 가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메인 함수, 딱 메인 함수. 다른 거 다 빼고 우선 메인 함수 드래그 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C. 그래서 어디로 가져가요? 위쪽 거 main.c에다가 붙이기. 컨트롤 V. 자, 이제 따라오시다가 못 따라오시면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main.c로 갑니다. 따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함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add. 컨트롤 C. 그래서 add.c에다가 놓습니다. 따닥. 컨트롤 V.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아주 잘하셨어요. 하셨어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 add에서는 연산만 하고 있지 어떤 특정 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잘 보시면. 그쵸? 근데 컴파일러가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어. 이걸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없다고 하고, 네, 대답 안 하셔도 갑니다. main.c 따닥. main.c로 갔어요. main.c로 갔는데 컴파일러가 해석하려고 봤더니 요 add도 있고 printf도 있어. 알겠어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당황한다 그랬지. 이 add가 함수인지 몰라요. printf가 함수인지 몰라. 그래서 뭘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선언. 뭐 한다고요? 함수의 선언. 함수의 선언이 뭔데요? 컴파일러한테 이게 함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add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나름. void, add, 인트형 애스트리크 형식과 인트형 애스트리크 형식을 가자. 세 개죠.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세미콜론 꼭 찍어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함수의 선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이걸 밝힐 때가 됐어요. 우리가 주구장창 써왔던 거. 이 printf도 선언을 해줘야 돼.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함수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주구장창 써왔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 바로 include stdio.h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이 함수에 선언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썼던 이유가 항상 우리가 입출력은 하니까 뭘 써왔던 거냐면 stdio.h를 써왔던 거예요. 네, 우선은 쓰세요. 그래서 이제 선언 2개 한 거예요. 얘의 선언 여기 있고, 얘의 선언은 여기 이 파일 안에 있고, 근데 그걸 포함한데, 이건 이제 다음에 할 거예요. 또 더 자세히 할 테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 사실은 알았네요. 우리가 생각 없이 지금까지 막 코드를 입력해왔지만 샵 include studio.h는 저 studio.h라는 걸 포함해라는 뜻인데 저 속에 뭐가 들어있다? 바로 printf의 선언 정보가 들어있다. 한마디로 적어도 우리가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는 입출력을 하게 돼 있으니까 스탠다드 IO라는 약자거든요. 저게 stdio가 스탠다드 IO의 약자예요. 그래서 표준 입출력 정보들이 저 안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printf의 선언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이제 선언까지 다 끝난 거예요. 드디어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하면 얘가 실행되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컨트롤 C, VV 이제 한 세 번 정도 출력을 하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처음이다. 최초. 번쩍하네, 번쩍. 왜 번쩍이죠? 왜 번쩍? 번쩍하죠? 우리가 뭐 안 했으니까. 멈춰라 안 했으니까. 콘솔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했던 것처럼 오른쪽 마우스 프로젝트 눌러서 속성에다가 여기 바로 가 있네요. 링커의 시스템 탭에 하위 시스템을 뭘로 맞춘다? 콘솔이다 라고 맞춘다.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드디어 썸의 결과치가 3번 따다당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네요. 바로 최초. 우리가 처음으로 파일을 분류한 날. 파일을 처음으로 분리한 날. 드디어 이제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신 거예요. 네. 네. 그 전에는 한 곳에다 다 몽땅 때려 박았는데 이제는 적어도 뭐를 할 수 있냐면 이걸 분할 컴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그리고 컴퓨터 용어로는 모듈화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듈이라는 건 전체의 부분이라는 뜻인데 그런 용어들은 다음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개발이 끝났고요. 자, 이제 요 정도 했으면 저희가 어디를 가봐야 되냐면 실제 프로그램이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항상 개발을 할 때 폴더 C 언어 폴더에 만들고 있네요. 거기 가보면 정말 시간은 빨리도 가죠. 오늘이 벌써 9차시네요. 9차시 폴더, 솔루션 폴더라고 부릅니다. 이 솔루션 폴더에 프로젝트 몇 개 있어요? 2개. 따닥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add app 그리고 ex09라는 프로젝트 폴더가 2개가 있죠. 이게 바로 프로젝트 폴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로젝트 폴더. 그리고 프로젝트 폴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거기 들어가면 소스 코드들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소스 코드 파일 main.c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add app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소스 코드 몇 개 있어야 돼요? 파일 2개. 따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만들었던 add.c 있죠. 우리가 만들었던 main.c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이런 것도 이제 실제 컴파일해서 오브젝트 파일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라이브러리 만들고 그런 거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고 막 그런 거 다 연습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기초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기초는 어디까지는 기초니까. 좋아요. 그거 다 할 거니까 이제 뒤로 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고 지금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냐면 솔루션 폴더 위치에 있는데 솔루션 폴더에는 이렇게 디버거라는 폴더가 있어요. 디버거라는 폴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디버깅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디버깅. 문제가 있으면 버그를 잡는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해볼 거예요. 디버그 폴더에 따닥 들어가 보면 그 전에는 실행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몇 개 있어요? 2개. 네, 저희가 프로젝트 2개 만들었죠. 어떤 프로젝트 2개 만들었냐면 콘솔 실행 프로그램 2개 만들었어요. 프로젝트가 2개니까. 그래서 main.exe가 있고 add app.exe가 있죠. 자, 지금 실행하면 얘는 멈추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종료해버려요. 따닥 종료, 따닥 종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다 보이고 종료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안 따라하고 다음에 그거는 해드릴게요. 이거는 저는 지금 바로 콘솔 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커맨드 창을 띄웠어요.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콘솔 창을 띄웠고 이 주소를 복사해서
저희가 저기까지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다 가능하거든요. 복사를 해서 주소 복사, 붙여넣기 해서 붙여넣기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이 실전의 묘미죠. 텍스트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쳐서 이 위드까지 간 다음에 이 디렉토리를 확인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여기 add app.exe와 ex09.exe가 있죠. 이걸 실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ex09.exe를 실행했더니 그럼 뭐가 출력이 되겠어요? 30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지금 실행한 거고요. add app.exe가 있죠. 얘를 실행하면 얘는 30이 3번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게 실행을 한 거고요. 이건 저희가 콘솔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실행한 거고, 노트패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모장 한번 실행해 볼게요. notepad.exe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노트패드가 짜잔 이렇게 뜨고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죠.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지나갔죠. 다음에 다 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보여드리기만 한 거고, 네, 이 커맨드 창을 가지고 노는 것도 다음에 할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저희가 왜 그러면 이걸 보여드렸냐? 정확히 우리가 방금 프로젝트 2개를 이용해서 실행 프로그램 2개를 만들어냈고, 그 실행 프로그램 2개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이다라는 사실을 보여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다 만들어져 있다. 소스 코드도 만들어져 있고,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링 해가지고 링커를 통해서 EXE까지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저희는 원상태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고요. 우리는 얘는 이제 다시 우리 이 EX09가 계속 파일을 복사해 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어때요? 볼드 처리되어 있잖아요. 이쪽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어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 자,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왔고요. 되돌아왔고 메인.c를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보면 메인이 여기 또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헷갈려서 코드를 입력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닫는 게 좋아요. 다 이렇게 X를 눌러서 닫거나, 아니면 얘를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여기다가 이걸 탭이라고 하는데요. 탭이라고 하는데, 이 main.c의 탭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여기 이 창을 제외한 모든 창을 닫아라. 그러면 얘만 남겨놓고 모두 다 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도록 하겠어요. 오늘 할 내용은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 내용 남았습니다. 마지막 내용. 자, 복사 한번 남기도록 하겠어요. int main 열고 닫고. 네. 오늘 마지막 내용 남았어요.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 int까지 모두 다 우리가 완벽하게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항상 우리가 프로그램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해 왔죠. 프로그램 입력해라 그러면 헬로우 이렇게 써가지고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래머는 입문할 때 다 이 문장을 한 번씩 출력하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장을 정말 죽으라고 코드를 작성해 왔는데요. 자, 우리가 함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메인 함수도 뭐를 가지고 있다?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인 함수도. 그 말은 그럼 얘는 정수를 리턴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쵸? 맞아요. 빨리 해보세요. 결과는 같아요. 네, 결과는 같고요. 네,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네. 결과는 같아요. 얘를 빼도 결과는 같아. 얘를 빼도. 왜냐? 여러분들이 얘를 빼면 자동적으로 컴파일러가 메인 함수에 리턴형을 만들어줍니다. 왜? 여러분들 리턴형을 맨날 쓰려면 귀찮을 거 아니에요. 연습할 때마다 쓰려면. 그래서 생략하고 쓸 수 있도록. 생략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여기에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리턴형이 돼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그럼 도대체 메인은 누가 실행하는 거냐? 메인 누가 실행하죠? 그렇죠. add는 아까 누가 실행했어요? 메인 함수가. 우리가 실행한 거잖아요. add 함수는. 그런데 이 메인 함수는 운영체제가 실행을 해요. 그 말은 이 리턴 값은 누가 받을까요?
바로 운영체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값을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 프로그램, 얘를 EX 우리는 EX 09.EX 아까 만들어진 거 보셨죠? 이 실행 프로그램. 요거 하나 내에서만 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시작해서 얘가 종료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슬프다.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야. 어떻게 활동할 수가 없어. 그런데 실은 우리는 우리 영역을 넘어가요. 이건 우리의 영역을 넘어가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실행시켜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OS가 있죠. OS는 이거 한 개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 수없이 많이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수없이. 그런데 그러면 이 결과치를 어디다 써먹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누구에 의해서 실행이 됐냐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얘가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를 다운받은 다음에 그걸 파일에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 파일을 읽어서 어떤 연산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연산의 결과치를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문적으로 뭐만 하면 되냐면 계속 다운로드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어디다가 저장하는 기능만 하면 여기에다가, 꼭 파일이 아니어도 돼요. 하여튼 파일에다가 다운로드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전문적으로 뭐만 하면 돼요? 다운로드 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막 처리만 하는 거예요. 얘는 처리만.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두 개 간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냐면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누가 동작한다라는 전제하에 동작을 하게 되냐면 이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라는 전제하에 동작을 하게 돼요. 그쵸? 네, 이해가 안 가더라도 네, 눈빛들은 다 이해가 가시는 눈빛인데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다운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다면 이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죽거나 네트워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혹은 시스템이 메모리가 부족해가지고 한동안 동작을 못 한다거나 하드디스크가 막 쓰다 보니까 하드디스크가 부족해서 파일을 더 이상 쓸 수 없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얘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 얘가 독립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얘를 못 봐요. 볼 수가 없죠. 이해하시겠죠? 한마디로 얘는 어떤 예기치 못한 동작에 의해서 종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종료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종료가 되더라도 얘가 어떤 이유에서 얘가 죽었는지를 알아야 뭐 파일에 있는 나머지 내용을 처리하고 나도 종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종료 코드라는 게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를 정수값으로 던져요. 그 정수값은 누가 정의하냐면 이걸 만드는 사람이 정의하는 거예요. 난 0이 정상 종료야. 그러면 0이 정상 종료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나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죽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메모리가 부족해서 죽는 거고. 아시겠죠? 이렇게 그런 종료 코드 값을 OS한테 던지고 죽어요. 그러면 다음에 언제든지 이 OS한테 얘는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종료 코드 값을. 이 프로그램이 왜 죽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종료 코드 값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거든요. 마이너스 1, 뭐 100만, 10, 0, 뭐 이렇게 있어서 왜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 이런 종료 코드 값이 사용이 된다. 그 종료 코드 값을 던지는 C 언어의 이 함수가 바로 메인이다. 왜 메인이 리턴을 하면 프로그램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종료 코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쓸 일이 없다. 왜? 우리는 하나 프로그램 내에서 노는 거다. 그럼 우리 써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시면 돼요. 만약 리눅스를 공부하시면 리눅스 OS 시스템 프로그램 하시면 되겠고, 윈도우를 하시면 윈도우 시스템 프로그램을 하시면 이런 종료 코드 같은 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띄워서 뭐 내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안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는 어떤 독립적인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그래서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작업을 했다면, 지금 한 프로그램 내에서 스레드라는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명령어들을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어떤 오브젝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오브젝트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레드들로 독립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프로세스를 막 여러 개 띄워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러면 리소스도 많이 사용되고 복잡성도 커지고 뭐 효율성도 떨어지니까 지금은 많이 사용은 안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메인의 종료 코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경을 꺼도 된다. 저기다가 어떤 값을 던지든 정수만 던지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개 변수도 있는데요. 이거 생략해도 표준이긴 하지만 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하여튼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